글로벌 증시 흐름이 어떤지 먼저 살짝만 짚어볼게요. 네. 글로벌 증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 증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미국 증시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고가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부러운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반갑긴 한데 조금 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도 계속해서 뭐 관세 대응 우려가 좀 있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밑바탕이 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그렇게 2017년도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2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게 랠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초반보다 조금 2년 정도가 지나고 네네. 나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때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일각에서는 네. 그래도 증시라는 건 과거에 회귀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네네.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미증시를 볼 때 매일 질문 들으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고점이다 보니까 네. 이거 버블 아니냐는 얘기를 매일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그때? 근데 이렇게 반문을 해요. 네. 과연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2022년도에 경기 침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방송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전문가들이 예측한 위기가 왔다라면은 지금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맞춘 적이 있냐고. 위기는 항상 예상치 못하게 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고. 단지 그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거에 대한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 AI발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너무 있는 세요. 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감히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드림이라든지 낸드를 얘기해야 되는데 AI 이전 같은 경우는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용 인구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디램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뭐 낸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게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가다 보니까 전혀 예측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의미한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어떤 이게 불안한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불안한 랠리가 사실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 즐기는 게 저는 그렇죠.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잘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불안함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과거 IT 버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스마트폰, PC를 많이 얘기한 건데 과거 IT 버블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 수치가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망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런 수요 수치가 예측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 선행 PER 그렇죠. 이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마이너스. 네. 네. 퍼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16.8배 정도 수익률이 16.8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3배 정도 되니까 네. 수익률이 23배 정도 되니까 과거 IT 버블에서 많이 오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과거 기준에 묶여 있어야 되냐라는 그 생각들이 좀 드는 것들이 이게 기업의 캐파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캐파에 맞춰서 매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과거 대비 체력이 더 커진 상황에서 과거 어떤 가이던스를 갖다 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선행 PER이 계속해서 이제 부담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거에 맞게 기업들의 수익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얘기 계속 했었다라면은 지금은 브로드컴이라든지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수익성이 받쳐주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높긴 하지만 그만큼 수익성도 계속 받쳐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체 상태에 들어간다라면은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정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걱정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이 소위 말하는 투자 지표에 맞춰서 수익성에서 개정해서 받쳐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더라도 그때 걱정하면 네네.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을 하지 걱정을 왜 왜 안 합니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어머니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뜬금없긴 하지만 슈퍼챗 시험은 전 읽어드립니다. 네. 마초 리브넷께서 보수의 여전사에서 불스마켓의 여전사로 새로운 도전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네.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미국 증시 잘 가고 있는 거 알고 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미제가 좋아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니 왜 그때 안 샀을까 하는 네네. 거는 지금부터 잘 보면 되는 거고 버블인지 아닌지 체크하면 되는 건데 국내 증시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게 네네.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내 증시? 지금은 정책 기대감에서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지난 이제 6월 달부터 지수가 2,600포인트, 그러니까 그 전부터 가게 되면 4월 달 관세 우려를 해가지고 증시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지수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게 되면서 3,300포인트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정책 기대감에 부합을 하고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1차 상법 개정안인데 요게 아시겠지만은 2사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커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요구리 나오냐 수익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얘기 나오게 되겠죠. 사실 그런 부분은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인색한 건 사실이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업과 주주들이 조금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할 수 있는 거 뻔하잖아요. 자사주 소각 그리고 이제 배당인데 네.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주 친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주 친화로 가게 되면서 수익을 공유하게 되면서 그 수익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또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소득 과세율 같은 경우도 25%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증시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과거 이제 우리가 좌파 정권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민주당 정권이 돌아왔을 때 새로운 영역대 계속 진입이 됐었잖아요.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네, 네, 새로운 섹터. 지수대로 이제 네. 업그레이드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게 되면 김대중 정부 때 1000포인트 처음 도달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 2000포인트, 문재인 정부 때 3000포인트 이렇게 진입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런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다시 민주당 정부가 돌아다 보니까 부동산이랑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과거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이게 레벨업이 좀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4000포인트 가지 않을까? 사실 5초는 모르겠어요. 5초는 5초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예,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거에 이렇게 1000, 2000, 3000 이렇게 레벨업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4000에 대한 기대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저도 좀 공감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사님이 더 오래 네.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뭐였냐면 네. 2,400일 때 10% 올라봤자 2,700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10% 오르잖아요. 네네. 3,800이에요. 15%도 안 네. 남았어요. 4,000까지가.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단이 지금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 마디 지수가 바뀌는 게 네네. 이렇게도 볼 수 있어가지고 4,000까지는 그러면은 이 추세라면 이제 블랙스완이 없다라고 가정하시는 거죠? 막을 만한 악재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은 제가 호재를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상승 초유권 한번 진입이 되게 되면 그 탄력에서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승 탄력을 제할 만한 것이 없게 되면은 뭐 지수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미국 증시 얘기했지만 나스닥이라든지 S&P가 계속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또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는 다 뻔합니다. 근데 그 호재를 제할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주식도 가끔씩 이제 관세 법칙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 법칙에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추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제어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관세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악재가 됐었지만은 지금 악재로서 영향이 떨어진 상황들이고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하반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눈높이라든지 기대치에 부합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액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 기대감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언젠가나 큰 얘기 했었는데 지금 5만 전자, 6만 전자, 이제 8만 전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쨌든 2017년도, 2020년도 그랬던 것처럼 또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제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걱정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달리는 말이라 생각을 하고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 고민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더 생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지난해를 주도했던 거는 이른바 조방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선 방산원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뭐 몇 배씩은 기본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갔던 네네. 건데 이번 달 들어서 네네. 되게 재미 없어졌잖아요. 그쵸. 갑자기. 그리고 그 수급의 네네. 공백을
반도체가 채우니까 네네. 소위 말해서 이제 스위칭이 되는 네네.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네. 그러면 이 많은 수급을 반도체만 먹을 거야? 아니면 다른 데도 먹을 네네. 거야?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투자자들이 요즘에 네. 또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하기 위해서 빠꿈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요. 개인 네네. 투자자들이. 그래서 다 지금 예상을 하고 네네.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조방은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 궁금하고 다음 네. 섹터 주도는 일단은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네. 이게 패션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고 이제 엔터도 유행이 있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라든지 트럼프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 방위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조방원,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결국 이게 맞습니다. 해군 MR로 네. 연결되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 넘어와서는 누가 보다도 시장의 중심이시는 금리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선 방산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다음 유행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400m 계주를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 주자에서 두 번째 주자로 넘어가다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금리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약방의 감소처럼 나오는 게 뭐죠? 바이오.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가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기대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플랫폼도 계속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조금 이제 주지부진하지만 제가 볼 때 네카오 분명히 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과거에 코로나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비대면이 시대가 접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이제 그때 당시 트렌드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게 네이버 카카오였거든요. 그리고 난데 많이 쉬었고 이후에 또 이 플랫폼이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AI. 이 좀 있으면 이프 카카오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에 AI를 어떻게 입힐 거냐 요게 관건인데 요게 이제 AI를 잘 입히게 되면서 그게 미국에서 그랬던 오픈 AI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것들을 잘 접목을 시키게 된다라면은 저는 네이버, 카카오 다시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카카오티라든지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게 되면서 2019년에 주가가 꽃을 피웠거든요. 네. 지금 이프 카카오가 과거에 어찌 보면 2018년도에 카카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서 컨텐츠를 만들었던 그때와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도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이오 외 플랫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저는 거기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네네.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 아마도 플랫폼 쪽이 조금 네네. 더 유망하지 않나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네. 이게 주식에도 이제 증시에도 정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석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나오는 섹터는 먼저 보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의 시대 주류가 뭔지를 접목을 시키는 건데 지금 시대의 이제 주류는 아시다시피 AI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AI를 접목시킬 때 어디가 갈 건가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앞으로 AI와 스테이블 코인 이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테마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요즘 해킹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보안과 연결이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이 접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이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AI와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주요 정책이 뭐죠? AI고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습니까? 이거 거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 그리고 어떤 정부의 드론에 따라서 그 주류에 맞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손해는 안 봅니다. 네. 근데 꼭 역행하고 싶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 개인들은 진짜 그래요. 많이 네. 이유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질문을 네.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될까요? 그래서 화가 나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시키는 것만 하라 그러잖아요. 네. 안 하면 꼭 그게 반대 역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요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 주식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수익 많이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 진짜로요? 네,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그때 유행을 잘 타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도 짚어주셨지만은 상반기에는 누가 봐도 조방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행이 지나는데 거기 계속 고집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굳이 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산업과 주가가 따로 움직이지. 그죠. 동조화가 될 때 있지만은 서로 이제 이별을 할 때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찌 보면은 조선 방산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트렌드가 변하니까 유행이 바뀌게 되면서 서로 이제 잠시 이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가 잘 가고 있고 바이오가 어쨌든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도 뭐 제 예상대로 저는 간다라고 보는데 만약 가게 된다라면은 그 트렌드를 거스르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맞는 걸 잘 선택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주식 수익이 가장 많이 난다고 봅니다.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친구한테 네.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야 니네 회사 좋냐 물어보면은 다 떨어져. 아 무슨 망할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제 친구들은 거의 아, 그런가요? 제 친구들은 거의 그래요. 아 사지마 그래요. 모 대기업인데 네. 자동차 부품 회사 다니는 애가 있어요. 분명히 전 좋게 봤거든요. 야 어때 분위기?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 이랬거든요. 네. 2배 올랐어요. 2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주가가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말을 네. 그냥 물어보고선 저는 그냥 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산업에 속해 있는 것과 네네. 주가의 움직임은 그만큼 그죠.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저도 그런 일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렇게 돌아왔냐면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오늘 마감이 얼마로 끝났는지 제가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84,000원에 끝이 났습니다. 네. 종가가 얼마야? 83,500원. 제가 이 방송을 조금만 빨리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 맨날 그래. 뭐, 저번에도 그렇고, 내가 이 방송을 조금만 빨리 왔으면, 도움을 지금부터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지만. 그렇죠. 네. 제가 올 연초에 무슨 얘기를 썼냐면은, 예.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된다. 최소한 2년 보고 8만 원을 분명히 가니까 사야 된다 그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하이스가 가게 되면서 구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많이 받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빨리 가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각 방송 돌아다닐 때마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껄껄은 아니에요. 껄무새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매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 잘 잡아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은 한 해 농사는 정말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좀 제작 좀 했습니다. 예. 네. 어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가느냐. 네. 그게 매일 질문을 받으시는 부분일 것 네네. 같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도 대어갖고 삼성전자한테 그렇죠. 예전에 뭐 10만 전자는 다들 외쳤잖아요. 예. 근데 그 되었을 때 꼭 죽어갑니다. 아. 내가 물려 있다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물려 있다가 주가 가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요. 어. 근데 진짜 정말 안타까운 게 그때 팔아요. 그때 이제 300원 벌고 팔죠. 그러니까요. 보통. 300불 파는데 나중에 그게 30만 원에 가요. 네. 그 정말 짱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방송 보신 분도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물려 있다가 정말 힘들어서 이제 좀 올라오니까 팔았는데 주가가 간 경우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땐 절대 팔지 마세요. 그때는 내가 팔면 인간 지표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최소한 2024년도 7월달까지는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락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앵커님도 알고 계실 건데 그때 엔화 강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7월 11일인가요? 그때 88,800원 딱 정점 찍고 그때부터 쭉 시장과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최소한 그 자리, 그러니까 하락의 출발선까지는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은 삼성전자 상승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하이스처럼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영역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난 이후에 더 간다 못 간다를 고민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하도 되어가지고 꼴드백이 싫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채팅창도 네. 막 팔았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죠, 많아요. 제 친구들도 거의 막 진짜 맨날 살까 팔까 그러다가 제가 그냥 정말 모르겠으면 30% 일단 팔아봐라 그랬거든요. 30% 50%씩은 판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안 팔길 잘했다 그러고 네. 이거 다시 살까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질문이 오잖아요. 그럼 네. 이 역질문에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런 표현을 써줄지 모르겠는데 졸라 팔고 싶어? 잠깐만요. 잠깐만. 진짜로 졸라 팔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냐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제가 허가는 안 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주세요. 매우 없이 무지. 팔고 싶어?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팔고 싶다 그래요. 그럼 예. 팔지 말라 그래요. 어. 그럼 네가 지금이 바닥이라 해요. 도리어 바닥 얘기를 하고 팔지 말라 그래요. 인간 지표를 나로 한번 삼아보라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본인이 인간 지표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잡주가 아니라면은 네. 대형주라면은 사이클은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이클은 돌아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힘들겠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권상우네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 네. 돌아오는가요? 네, 돌아오는 거야. 네. 그리고 다음 예상되는 게 뭐냐면 이게 2차 전지예요. 아마 지금 2차 전지 갖고 힘드신 분 되게 많을 거거든요. 많아요. 그죠? 나중에 2차 전지도 언젠가는 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주변에서 물어보는 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때가 이제 바닥이구나. 그럼 그때 사면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물려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면 바닥, 이건 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정말 이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주식시장이란 게 노다지 시장에서 우리가 금을 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앵커님과 제가 이따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샀다라면은 앵커님 판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앵커님 주면서 돈을 빼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로섬 게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기적으로 수익을 날려면은 진짜 이기적으로 주식을 하셔야 돼요. 나만 아니면 돼. 이 마인드를 가지고 네. 하셔야 주식에 돈을 벌지. 정말 이렇게 선민사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시면 절대 돈 못 봅니다. 그렇죠. 이게 좀 잔인한 동네다 네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주가의 바닥을 논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긴 한데 많은 네. 분들이 바닥이라고 말씀을 네. 안 해주셔가지고 2차 전지를 지금 굉장히 또 당황을 네.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네. 바닥 부근이 지금 러프하게 보면 좀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고 있나라고 보긴 해요. 네네. 근데 이게 석 달 뒤에 이게 올라갈지 바닥을 잡은 다음에 어떤 애는 6개월 뒤에 가는 애고 있고 삼성전자도 네. 사실은 바닥 길게 잡고 오랜만에 움직인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내가 오늘 사서 내일 올라야 돼 이런 생각만 좀 버리면 그렇죠. 사실 지금 대형주들은 괜찮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종목 상담 되게 많이 가는데 네, 삼성전자 네. 이렇게 상담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해하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단타 치려고 매수했어요? 아니잖아요. 좀 길게 가져가시라고 그게 꼭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2차 전지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포트 내에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측면에서 보유를 하신 게 맞는 거지. 사고 난 뒤에 바로 고민할 것 같으면 정말 죄송한데 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네. 예. 오늘 사서 내일 올 보통 친구들이 전화 올 때 그러지 않아요? 중장기로 봐서 투자를 했어. 나는 이렇게 통화를 해요. 그리고 내일 떨어지면 친구가 전화 옵니다. 야 이거 왜 이러냐? 그래서 저는 네. 친구한테 주식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아예 안 하거든요. 네, 안 해요. 그냥 지 혼자서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고민 상담을 나중에 한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네네. 지금 가격은 그래도 아직은 네네. 뭐 사라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고점으로 보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고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만 보더라도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0에서 100이라는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저 개인적으로 반은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 이상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큼의 앞으로를 기대한다라면 아마 제가 볼 땐 잠 못 잔다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올 연초에 일시적으로 5만 원도 네. 이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4만 원대 한번 갔죠. 그거 감안해가지고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70% 올랐어요. 올랐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거에 100%간 적이 없어요. 네. 많이 가도 맥스가 75% 전이었거든요. 그런 거 물론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되지만은 그거 감안해서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이걸 좀 오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력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수익률을 조금 낮춰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낮춰야 되는 눈높이 좀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시장이 순환 매장세거든요. 뭐 전반기에는 상반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방원이 갔듯이 지금은 또 반도체가 가고 그걸 또 플랫폼이 이어받을지 또 2차전지 이어받을지 그것도 몰라요. 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수익률을 원한다라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좋은 거지 지금은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연초 대비해가지고 지금 한 70% 올라왔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7월 가격인 88,000원 정도가 네. 1차적으로는 저항선이 상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썸네일에 있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자동차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자동차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사실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못 가고 네. 있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PBR 제일 낮고 네.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익 대비해서 그냥 악재만 붙어가지고 못 가는 게 저는 자동차 주라고 보긴 그쵸. 해요. 근데 못 가는 이유도 명확하고 네. 그러다가 피카우 내기까지 나와요. 이제 이건 안 나왔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참 그러게요. 투자자들이 어려운 게 현대차, 기아거든요.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중고차 사러 간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가서 굳이 르노 삼성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 싸니까. 네. 거기 가서 어차피 중고차 사는 게 일단은 많이 팔리는 게 결국 좋은 거거든요. 네. 현대기아차를 보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비유를 왜 하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굳이 자동차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못 가면 제가 봤을 땐 원초적인 이유는 그거라고 봐요. 만약에 다른 업종, 다른 종목 대비해서 현대차가 좋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PR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가 현재 5배 이하입니다. 네.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0.5배 이하예요. 네.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주주배당도 잘해줘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쌀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주식하는 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건 결국 이제 현대차 정도 되면은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물론 관세 이런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은 네. 그 이전부터 가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 합산 연간 판매량이 2023년도에 730만 대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그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기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시즌 보게 되면은 항상 보는 포인트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 대비 얼마만큼 성장했냐 이걸 좋아졌냐. 보잖아요. 예, 그렇죠. 보는데 현대차 그룹은 2023년 대비해서 판매량을 상회하지 못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을 봤을 때 좋은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준에 봤을 때 실적이 어쨌든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그런 성장폭이 없다라면은 배당을 늘릴 여력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수익성으로 고배당이라든지 자세 소각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정체된 어떤 영업이익이 그리고 순이익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배당 여력이라든지 자사수 떨어질 소각 수 여력이 있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게 된다라면은 굳이 현대차 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을 매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네, 그렇죠. 최근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발상을 근데 만약에 하는 거는 자유지만 굳이 네네. 이 타이밍에 그렇게까지 기회 비용을 없앨 필요가 네네네.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네. 해주고 계신 거고요. 네. 그리고 저평가도 해석에 따라 틀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좋아질 부분인데 주가가 이만큼 싸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정말 저가면서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을 바라봤을 때 과연 그럴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경쟁자는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만 보게 되면은 일본 자동차 그룹들인데 그 자동차 회사들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했을 때 지금 관세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그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런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일본 차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더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조금 지원이 더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외국식 마케팅이 아니라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차가 비슷해요. 물론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대차가 월등하죠. 제가 볼 때 이제 현대차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타보니까 진짜 좋아지긴 했어요. 현대기아차가 제 국뽕이 아니고. 예. 차 내에 옵션은 따라갈 회사가 없어요. 물론 옵션 장난을 하지. 좀 그게 문제긴 하죠. 네. 그러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수출을 역수입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하는데 어쨌든 뭐 좋아진 건 사실인데 맞아요. 근데 외국식 마케팅 그런 거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장이 안 난대잖아요. 네. 일본 차가. 네, 그 그렇죠. 사람들 이미지나 실제로도 그리고 내구성이나 그래서 같은 돈이면 사실은 좀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말씀해주신 부분을 좀 잘 새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얘기 네네. 중에서.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대차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회사죠. 회사인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연 그럴까? 라는 고민을 해야 지금의 어떤 현대차의 기아의 주가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뭐 냉정하게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 간다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렇죠. 지금 언젠간 말씀해 다시 주시는 오겠죠. 거는 네. 굳이 지금 네. 이거 말고도 많이 네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싸고 좋은 차가 있는데 굳이 옆에 차를 싸다고 하나만 놓고 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해주신 그런 거죠. 거죠? 중고차. 네네. 근데 중고차로 하니까 기분 이상하네요. 중고차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현대차인데 르노 제가- 취급을 받으면은 예. 제가 비유를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의선 형님 보시면은 네. 깜짝 놀라시겠어요. 근데 우리 유선 형이 주식을 되게 잘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정의선 회장 정말 경영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사는데 주가가 요즘에 못 가가지고 주주분들이 제 본인 주변에 이제 수익률에 신경 쓴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그 로봇주가 지금 네네. 예, 그리고 예. 현대글로비스 무상자하고 배당상 높여가지고 맞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아는 얘기니까 사실 뭐 네네. 시장에서 뭐 그런 얘기들 한 네.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첫날은 야 오늘 시장도 좀 정리를 잠시 뒤에 해드리겠지만 이게 좋은데 좋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3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좋긴 한데 3전만 몰빵하신 분들이야 좋겠지만 요즘에 아니잖아요. 네네.
뭐 로봇도 가지고 있고 로봇도 좋겠지. 근데 네네. 이제 뭐 예를 들어 배터리를 가지고 있거나 자동차 가지고 있거나 좀 나눠 샀다고 조선도 막판에 들어갔는데 네네. 이러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 PC 지표 발표도 있고 좀 네네. 어떻게 보는 게 좋겠어요. 고점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뭐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에 일단은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 파월 이장 플러스 파월과 아이들이 떠들어요 이번 주에. FOMC 아이들이 끝나갖고. 제가 볼 때는 물가지수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고용이 안 좋게 되면 소비가 둔화가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내려온다. 거기서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PC 물가지수 물론 중요하지만 예전보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 같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 증시를 제외할 부분은 없다라고 봐지고 네. 뭐 미국 증시 그렇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시청자분들은 이걸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거든요. 아.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을 보시면은 잠시 좀 참고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인데 네. 요게 이제 오늘 아 제가 띄워드릴게요 지금. 네네. 요거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보시면 상승 하락 네. 쭉 나오고.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수가 0.2 죄송합니다. 0.68% 올랐거든요. 그쵸 여기. 근데 상승 종목수가 332, 하락 종목수가 547이에요. 시장은 오르는데 상승 종목 수가 적다라는 거는 그쵸. 사실은 하락했다는 거죠. 그죠. 일반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어떤 일부 종목이 아니었다면 시장이 올라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쏠림이 강하다는 네, 거지. 네. 예. 그죠. 그래서 이걸 왜 보냐면은 우리가 결국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건 파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은 내가 이 시장을 뛰어들었을 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는 종목이 올라탄 게 아니라면은 하락 종목수가 많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열이 받죠. 그죠? 이런 딜레마에 네.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봐야 되지만은 그쪽에서 우리는 매매가 주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종목별 등락 현황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고점 거의 다 왔거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조금 쉬어가게 된다라면은 시장도 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걸만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장이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일단은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론이 안 좋아지면은 네. 그때- 주간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일단 직격탄을 맞을 거고 거기 해석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HBM에 나가니까 어떻게 될 거냐는 거 이제 시장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또 해석하지 않을까요? 일단 네. 눈높이에 부합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중요하고. 되겠죠. 네. EPS 기준으로 2.85달러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부합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부합을 시키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보게 그 전분기 실적을 보게 네. 되면 마이크론이 H뱅 관련 수익성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건 그 부분 수익성이 안 좋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이스가 일단은 먼저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